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간밤 ASML의 어닝 쇼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주들이 일제히 약세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속에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이 하락했지만 미증시가 받은 충격에 비하면 낙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았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 외 단일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짚어보겠습니다. 바이오 제약기업 메디톡스가 3,800만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목적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 주식 교부이고 처분 예상 기간은 10월 18일부터 2026년 5월 31일입니다. APS가 NH투자증권과 3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2025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최근 반도체 유리기판 장비 개발 소식도 있는 만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팜이 영진하이텍 주식 16만 주를 312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양수 예정일은 2025년 1월 16일이고 양수 지분율은 100%가 됩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재상장 후 최근 주가가 반응했는데요. SK하이닉스와 HBM 제조 장비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3거래의 연속 상승 마감한 반면 현재 시간 외에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조금 전 하한가가 풀렸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스24입니다. 어제 이 시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현재 5% 넘는 상승분을 켜내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하락 마감하면서 한강 신도롬이 사그라드나 싶었는데 다시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ASML의 약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반도체줄도 일제히 내림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흐름이 바뀐 모습인데요. 한미 반도체는 정규장에서 3% 가까운 하락 마감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물리면서 현재 4%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주와는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위급이 국내 상륙 이슈와 더불어서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정규장에서 줄줄이 오름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파란불로 전환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10% 넘게 급등했던 명문제약은 한자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3% 가까운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에 주목을 받았던 티웨이홀딩스가 현재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수세가 몰렸다가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계속해서 추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한화 인더스트리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까지만 해도 시간외에서 바로 하한가로 직행했는데 현재는 하한가가 풀려서 시간외에서 7%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 장 마감 이후에 4시경에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창대 대표님께 좀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낙폭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 기사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장 키포인트로 보고 있는 건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기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어쨌든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 안에서 결국 지금이야 불경기지만 나중에 호경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거죠. 그랬을 때 지금같이 이런 신규 상장주는 어떻게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어요. 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이런 신규 상장주들 있죠. 시간의 매매 잘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너무 이게 멘탈적으로 많이 휘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크게 또 주가가 변동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일 결국 또 장이 열려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제일 핵심이니까요. 그때 이제 보시는 게 좋겠고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일단 기업 자체는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상장하고 나서 추세가 깨지면 계속해서 이제 파고들면서 더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한번 추세 타면 과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정말 크게 올라가고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는 게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상장하고 나서 한번 눌림목을 줬는데 상장했을 때 시가 가격에서 이제 저항을 맞다가 한 차례 쉬어주고 다시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지라인이 지금 42,500원 정도 되는데 뭐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내가 좀 실력이 있다, 고수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 지금 타점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보시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직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좀 난이도 높은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부터 좀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나 인더스트리얼은 지금 시간에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수혜 주로도 오르면서 네. 지금 시간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TC 본더 하면은 또 한미 반도체잖아요. 한미 그렇죠. 반도체 독주 체제가 진짜일까요, 본부장님? 저는 사실 한미반도체 독주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돌고 있는데 이 하나 정밀기계 이게 스토리가 좀 기니까 이 차트 보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6월 3일이었을 겁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6월 3일에 이제 하나 정밀기계가 갑자기 TC 본더를 한다라고 해서 한미반도체 프리미엄 깨진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죠. 네. 근데 이때 빠르게 반등이 나왔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TC 본도의 총 7가지 장점, 그 수많은 경험치들을 과연 이 하나 정밀기계가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네.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열심히 막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기술력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 정밀기계가 그때 한다라고 했었던 TC 본더가 퀄테스트 이런 게 좀 시간이 꽤 있었죠. 지금 이제 막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지나가면서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좀 신고가를 찍었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돌고 있냐면 일단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 정밀기계 퀄테스트가 떨어졌다라는 스토리가 나와서 당연히 그럼 한미반도체는 TC본도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를 잃는 거에서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TC본도를 한미반도체 외에 또 다른 기업에게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정밀기계까지 퀄테스트가 통과돼서 들어오면은 지금 경쟁업체가 무려 2개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프리미엄 자체를 아예 날려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HBM 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반도체가 움직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정밀기계 날려버리고 나면 이제 경쟁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압도적인 기술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스토리가 일단 기사는 나왔는데 IR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을 때는 뭐 그런 내용은 없다. 네. 이런 답변이 또 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기자를 통해서 또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제 약간 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는 전부 다 소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IR 담당자의 말을 신뢰할 수도 있고 기자의 말을 네.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게 팩트인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왜냐면 IR 담당자도 정보가 바로바로 모든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은 시간에보다는 내일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기술력만으로 본다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 7개, 8가지의 특장점을 사실 뭐 진동부터 시작해서 꺾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생산량 부분에서도 좀 압도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일부 프리미엄을 갖기 시작을 했었던 좀 많은 점유를 가지고 있었던 상품은 잘 뺏을 수가 없어요.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삼성전자를 제끼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거죠. 그래서 HBM4에서도 사실 승부를 볼 수 있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가능성 자체는 좀 크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이런 하나 정밀기계 부분이 빠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TSMC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확실히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주 체제를 쉽게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가 좀 그동안의 하락분을 네. 내일 시장에서 좀 만회를 해줄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그거는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ASML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분기 매출은 잘 나왔어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됐었던 거는
3분기 실질적으로 수주 금액 자체가 56억 유로에서 이게 절반으로 깎인 게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 자체도 사실 컨센 안에 있습니다. 360억이고 밴드 자체가 358억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약으로 들어가서 360억 유로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게 300억부터 350억으로 일단 그 회사에서 SEC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컨센에서 크게 뭐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수주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와 인텔에 대한 그 카테고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압박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월간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워낙 좋게 나올 건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올해 캐펙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실적에서 다 밝힌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캐펙스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서 우리 시장의 기대, 지금 젠슨왕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키워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TSMC가 맞는, 왜냐하면 TSMC의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TSMC에서는 당연히 캐펙스 투자를 확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 보시면 유럽 지역 공장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도 꽤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목요일 장전에 그 미국장이 열리기 장전에 TSMC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응을 하고 TSMC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아마 한미 반도체가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화 정밀기계 이슈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한화 정밀기계에서 공시 내용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시장의 한미 반도체와 한화 인더의 주가 움직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시간의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강 신드롬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다시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를 비롯해서 뭐 예스24, 한색 예스24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해 있는데요.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직 이 테마가 끝나지 않은 건지 내일 시장에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이런 테마주들을 볼 때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거의 투자와 투기의 그 경계선에서 굉장히 줄타기를 하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대선 관련된 관련주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말 이제 그건 좀 이제 과하게 들어간 거긴 하지만 이런 테마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려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한다라고 하시면 투자해 볼 법합니다. 그럼 내가 주식계에 거의 손흥민 정도 실력이다라고 하면 건드려 볼 만한 종목이고요. 그런 테마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지금 테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노벨상 수상이라는 게 우리가 가볍게 볼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과연 이 열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이게 진짜 완전 군중 심리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거기까지 예측이 가능할까? 그 정도의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아직 이런 섹터의 종목을 이제 등락을 어느 정도 예측할 정도의 실력이 제 스스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면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알아서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네. 당부하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이런 섹터는 접근하지 않거나 뭐 정말 소액으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오히려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자. 이런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재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재건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일제히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지지율 관련해서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대선도 그렇고 이제 대선과 연관된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도 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재건 뉴스로만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기는 해요.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이집트 때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재건에 들어가서 제대로
우리가 돈을 벌고 나온 기업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손실을 보고 나왔죠. 그리고 아마 유럽 주변 국가에서 아마 진짜 불을 켜고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테마적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또 미국의 대선과 관련돼 있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기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2주 정도?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좀 각각의 이런 대선 후보들이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산업군들로 좀 압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워낙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시기적으로는 조금 뒤로 밀려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으로는 충분히 언제든지 수급 쏠려서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아마 매매하시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적인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보유자분들이야 뭐 이평선 깨지는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도로 접근 대응하시면 되겠지만 신규 매수자가 지금 이제 뒤늦게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저는 좀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차라리 재건보다는 이제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블록체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재건 관련된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시장 투자 판단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